할게요. 예. 두 번째 남친의 연락을 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저 혼자 깝치다가 망친 레미 본 사랑입니다. 예, 거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하면. 근데 뭐 괜찮아요. 그 정도 실수는. 예. 다시 제정신을 찾으면 됩니다. 예. 다시 하면 되죠, 뭐. 예. 이제 그 연락이 오고 차단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저는 차단당한 상태이고 직장 동료 폰으로 프로필을 확인하니 카톡 프사 비공개에 프로필 사진도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 그대로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아무리 화가 난데도 프로필 비공개에 차단은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단인 상태로 쭉 가니까 막 불안해요. 차단의 프로필 사진까지 비공개로 바꾸니까 진짜 그 여자랑 잘 되려고, 아니 그 여자랑 잘 되는 거랑 본인 차단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거랑 본인 차단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한테 어떤 이제 그러니까 레미 본사랑님이 안 받아주니까 바로 즉시 차단하고 프로필 사진은 여자랑 있는 사진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이 여자친구, 만약 여자친구라고 해봅시다. 여자친구랑 관계인데 아니 여자친구랑 관계가 왜 그 사진을 갖다 안 올리는 거죠? 예. 아니 이해가 돼요? 내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작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여자를 작업을 해요. 어떤 여자를 작업하는데 이 여자를 작업하는 것과 내가 그러니까 레미 본 사장님을 버리는 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여자를 작업하는 것과 어떤 여자를 버리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웃긴 게 여자랑 작업을 하고 나서 잘 되면은 당연히 그 잘 됐을 때 사진을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왜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올리는 거죠? 아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얘한테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사진을 올린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 예. 이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들은 감정이 남아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 레미 본 사랑님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감정이 남아있고 다음번에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100%예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제외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다시 제외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똑같이 어떤 감정도 느끼냐면 복수하고 싶다라는 감정도 똑같이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해하는 걸 거야.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감정이 있죠. 이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떤 감정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이 크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요. 이 감정이 커져니까 이걸 표출하거나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나야 해결을 하니까. 인간관계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봐야 어떻게든 해결이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려는 행동을 해요. 첫 번째. 근데 이거는 1차적인 해석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이 감정 때문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1차적인 감정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왜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2차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왜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 감정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감정 안에서는요, 왜 보고 싶은지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추상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합리화한 결과물이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1차적인 감정인데 2차적인 왜 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2차적인 감정이에요. 2차 해석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2차 해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해서 보고 싶은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수의 감정으로 보고 싶은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2차 해석은 어차피 쓸모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미련을 갖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해석하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 감정 거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범인은 범죄 장소에 나타난다요. 예. 범인은 범죄 장소에서 나타난다. 무슨 얘기예요? 범죄 장소에 뭐가 있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 장소에서 어떤 감정을 많이 쏟아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범죄 장소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레미본 사랑님의 남자친구는 감정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레미본 사랑 남자친구가 레미본 사랑님에게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올까는, 이 마음적으로는 벌써 100번도 넘게 하고 싶었겠지. 연락을 해가지고 이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감정은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 왜? 레미본 사랑님 어떻게 했어? 이 히키코모리 남자친구를 데리고 진짜 뭐 한 3년 동안 이빠이 잡아 돌렸거든요. 여행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욕구도 안 채워주고, 예. 아무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야. 예. 그래서 이 억눌린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예. 응? 이 히키코모리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굉장히 피폐해져 있거든. 몸 상태나 정신 상태나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만난 게 가짜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과연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일회성 만남이라던가 짧은 만남에 불가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별을 인정하고 쿨해줘야지. 지가 먼저 질문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먼저 물어봤어. 근데 대답을 듣기도 전에 차단을 해가지고 푸사를 바꾸는 건 정말 엄청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우리한테 보냈어요. 얘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귀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야? 근데 이걸 읽기도 줘봐. 여기 보시면 레미본 사랑님이 대답을 했는데 읽지 않았죠. 앞에 1이 있잖아요. 그죠? 예. 보십시오. 그죠? 1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 대답을 읽지도 않고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예. 이 대답도 듣기도 전에 차단을 했어요. 예. 대답이 오기도 전에. 이 남자의 정신 상태는 지금 현재 미쳐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지가 질문한 대답에는 답을 듣고 해야지. 답도 안 듣고 이렇게 질문하자마자 질문은 왜 했어 도대체? 이 남자 제정신이에요? 예. 지금 자기 질문하고도 대답도 안 듣고 갑자기 차단하더니 여자랑 찍은 사진 푸사 올리고 그 앞에다가 하트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쇼예요 아니에요? 쇼. 예. 당연히 쇼지. 이게 말이 돼요? 예. 쌤 상담 받은 날부터 마음이 편해져서 운동도 다니고 댄스도 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요. 가끔 마음 한켠이 찡하니 아플 때가 있어요. 예, 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남을 거부해서 홧김에 푸사 바꾸고 차단을 한 거라면 이제쯤이면 풀 때도 됐는데 계속 차단한 상태고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예, 멘탈이 바사삭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1주면은 보통 와야 되는데, 예, 1주나 2주? 뭐 이 정도 참아봐야, 뭐 오래 못 참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프로필 사진이 여친이 아니라면 이제쯤이면 내릴 때도 되었는데, 자, 푸사도 계속 그대로 차단도 그대로고요. 불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제 친구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자가 1, 2주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나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데, 이 친구가 점쟁이에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죠. 1, 2주 안에 연락이 온다라는 건 1, 2주 밖으로 넘어가면은, 예, 멘탈이 바사삭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주 안에 연락이 안 와도 뭐 한 달 안에는 연락이 오겠죠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버티기 힘든 게임입니다. 저도 뭔가 한 번 더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더 튕기면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응? 레미본 사랑님 계속 튕기세요. 예, 튕기셔도 안 끝나요. 이거는. 응? 이제부터는 이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안 끝납니다. 예. 혹시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한 달 됐을 때. 예. 일단 한 달 되고 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달 되고 나서 그때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이번에는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대처를 잘 하고 싶어요. 헤어지고 나서 생각보다 연락이 너무 빨리 와서 놀랬고, 제가 기다리라는 식으로 답장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지가 먼저 연락이 와서 꽤 놀랐거든요. 예. 아, 그리고 지금은 카톡방을 나간 건지 아니면 제 카톡을 뒤늦게 읽은 건지 2일이 지나고 나서는 일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카톡을 읽긴 읽었나봐요. 당연히 읽었겠죠. 카톡 일이 사라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맞죠? 예. 마지막으로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찔러보기 식으로 연락을 한 거고, 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바로 자기 싫다는 여자보다 자기 좋다는 새 여자랑 잘 돼야지? 아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전 여자친구랑 지금 밀당하고 있거든? 좀만 기다려봐. 내가 푸사 한 이틀 후에 이렇게, 왜 그 여자애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아, 푸사 울려라고 했는데, 아, 이틀 후에 울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틀 후에 울리는, 아유, 이게 뭐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뭐 이해가 안 돼요, 전.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액션적인 반응 자체가 문제. 그거 만약 그거 다 이해해준다고 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도 그래 좋게 생각을 해서 다 이해해준다고 쳐도 이 감정적인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예. 그런 걸 다 이해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해해주고 뭐 그게 좋게 잘 속여가지고 넘어갔다고 쳐.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 자, 질문을 요약해 볼게요. 1, 2주 안에 갑자기 또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을 때 대처법과 왜 자꾸만 차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차단하는 건. 그냥 지 멘탈이 안 좋아서 그렇겠죠. 제가 헤어지고 이틀, 3일 정도만 계속 매달렸지, 확실히 12월 13일 전화 이후에는 먼저 연락한 적도 없는데 왜 차단하냐. 왜 차단을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차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안 하면 자꾸 눈에 뜨거든. 그러면 자기가 매우 힘든 거야. 예. 그래서 차단을 하는 거겠죠. 예. 아니, 그 여자랑 잘 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모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제대로 진짜 잘 될 생각이면은 진짜 꼭꼭 숨겨야겠죠, 레미 본사장님과의 상황을. 그죠? 예. 차단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예. 멘탈이 바사삭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응? 자, 1, 2주 안에 연락이 왔을 때 대처법은 일단 연락이 무슨 연락이 올지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뭐 연락이 오는 게 뭐 지침을 받아서 오면은 뭐 장문에 이상한 문자가 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업체에서 아마 그 어떤 제외업체에서 보낸다, 예를 들어 지침을 받아서 보낸다 그러면 이 업체의 경우는 내가 유추하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되게 장문의 문자를 쓰더라고. 보통 이상한 제외업체들 있죠. 잘 제외를 못 시켜주는 업체,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문의 카톡을 쓰더라고. 뭐 잡도 있어요. 뭐 이게 뭐 흔들어 본다고 뭐 다른 여자랑 만나서 뭐 잘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예. 그냥 예,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 두 번째, 예, 만약 연락이 안 왔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언제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예. 한 달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해보세요. 그때 다시 저한테 상담 받아보십시오. 일단은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달은 기다려 보시고 저한테 그때, 예, 무료 연애 진단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받고 저한테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톡 차단을 계속 안 풀고 프로필 사진도 계속 여자랑 찍은 거 해놨는데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법이겠지. 지침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프로필 사진 자주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저랑 사귈 때도 대놓고 같이 찍은 사진 얼굴로 해놓은 적도 없대요. 그쵸? 이상하죠? 그죠?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거든요. 같은 행동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지 안 하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카톡 프사에 되게 신경을 쓰던 사람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카톡 프사에 신경 씁니다. 이거는 성향의 문제죠. 내가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SNS를 잘 안 하겠지. 그죠?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친이라도 이제 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새 여친을 광고하듯이 대놓고 해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저희까지 얼마나 시간 잡아야 될까요? 아,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해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 남자친구가 저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으니까 뭐 레미본사랑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되겠죠. 하지만 다시 만나서가 문제예요.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이제 문제죠. 예. 이게 재회를 하는 게 문제기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문제예요. 근데 이 선장 역할을 할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히키코모리 출신의 성분도 되게 안 좋고 멘탈도 안 좋은 상태다. 선장 역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 관계는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레미 본사랑님도 아마 좀 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를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레미 본사랑님은 1, 2년 더 사귀다가 헤어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이 남자랑 만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레미 본사랑님이 또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거든요. 예. 5번. 여행과 스킨십 문제, 그리고 권태기 문제로 헤어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할 때 스킨십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막 마음을 열어줘야 걔가 와야 되나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좋아하면요, 마음이 닫혀 있어도 꾸준히 내가 대쉬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넘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막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뭐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남자의 재주의 문제입니다. 재주의 문제. 예. 응? 재주가 없는 남자를 갖다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 잠자리도 못하는 그런, 우리 사실 레미본 사랑님이 못해 안 해줬다라기보다는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꾸준히 시도를 해서 쟁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